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쭉.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장 속으로 기자가 각하는 프레스 고입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박상학 형제가 어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합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김태일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 앞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반부터 이곳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면담은 이 박상학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죠. 대신에 이 당 내에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오고 있는데요. 이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당내 외교안보특위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대북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이 통합당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고 오늘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상학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제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박정호 큰샘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앞서 이 박상학 대표와 박정호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죠. 이에 더해서 이번 소환 조사도 이뤄진 건데요. 이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 자금 확보 방식 등 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상학 대표는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 박상학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조사 중인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가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자갈을 물리고 김여정이 난리 치니까 주석의 편에 서서 참 내가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립니다. 2천만 북한 동포가 이걸 보면 얼마나. 네, 경찰은 이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추가 소환이나 이 사법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북한이 대북전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전단 내용 때문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폭발을 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를 합성한 이 외설적인 사진이 실린 전단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이 리설주 여사를 향한 저급하고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프레스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한 탈북민 단체 관계자는 대북전단에 이른바 이 백두혈통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거부감을 보인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북 러시아 대사가 언급한 이 대북전단은 사실은 7년 전에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단을 언급한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북한 지도부가 최고 존엄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전단은 이 박상학 씨 형제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박 씨 측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단체, 극우 단체가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종합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먼저요. 지금 이 박상학 씨 요청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긴 합니다만은 지금 통일부에 의해서 고발이 돼 있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피의자거든요. 네.
야당의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뭐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예. 있기 때문에 뭐 타이밍은 뭐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대북 전단 그 살포 금지법 철회 촉구를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삐라에 대한 의견을 예. 뭐 야당에서 뭐 수렴하는 거 뭐 이거는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박상학 그 자유 북한 운동 연합 대표 그 측의 그 순수한 뜻으로 본다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예. 알리고 통일을 앞당기자는 이렇게 취지에서 시작한 거다. 박상학 대표 주장에 의하면. 근데 이제 6월 4일 날 김여정이가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남 전단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보다 더 미운 게 못 본 척하는 놈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가열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철회 금지법까지 나오고 지금 수사까지 받고 법인 또 취소 절차를 받고 이런저런 사정을 뭐 야당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거는 뭐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예. 뭐 공동으로 대응해서 행동하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곤란한 거 아니냐 하지만 얘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박씨 형제가 법인 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좀 더 나아가면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방패막이가 돼달라 이런 식의 부탁이 오갔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벌을 받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부금들을 모집을 했어요. 예. 과연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제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용처와 관련해서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썼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수사를 해서 예. 만약에 위법한 부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 되거나 사법 처벌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당의 SOS를 좀 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통합당이 더 궁지에 몰리게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통합당이 이 사람들을 왜 만났을까와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당이 굉장히 원구성 관련해서 지금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 문제를 고리로 해서 좀 역공을 하자. 특히 이제 통합당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 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만나서 공세 차원에서 이런 만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적 선택인지 예.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굉장히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통합당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운 시선을 예. 보낼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최은미 기자, 어제 박상학, 박정호 형제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9시간 넘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전혀 몰랐나요, 그 사실을? 네, 일단 9시 20분 정도부터 형제 모두 동시에 조사를 예. 받았고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형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이 물어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대북 전단을 실제로 보냈는지, 그 사실관계 여부, 그리고 이 전단 살포 활동에 쓰인 자금, 이 예. 풍선 안에 1달러짜리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단체들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15년간 그리고 최근에도 보낸 게 맞다라고 박상학 대표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자금 출처 같은 경우는 1달러 지폐 모두 이제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든지 뭐 외국에 있는 후원자들이 기부를 해준 거고 예. 그리고 다른 전단 살포 활동에 쓰인 부분들도 다 후원을 받은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이제 뭐 말할 수 없다라면서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나오면서는 지금 김여정의 하명을 받고 지난 15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예.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아까 보셨지만 그런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김태일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주북 러시아 대사가 최근에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이 대북 전단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설주 여사에 대한 모욕적인 전단, 박상학 씨 형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 대북전단 살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그동안 있어 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폭파까지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나름의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이 대북전단 살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살포는 이 북한 지도부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이 모욕적인 선전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 포토샵까지 이용한 저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강력한 분노가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살포 때 이 리설주 여사와 관련된 이 대북전단이 살포됐는지 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최은미 기자, 주북 러시아 대사 말이 맞다고 하면 지난 5월에 살포된 대북 전단지가 굉장히 외설적이고 좀 북한식 표현을 빌자면 추잡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전단은 꽤 오래전에 7년 전에 배포된 적이 있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가짜 뉴스로 퍼진 적은 있습니다만은 박상학 대표가 지난 5월에 보낸 전단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북한에 파견돼 나가 있는 러시아의 대사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가 이야기를 한 건데 5월 31일에 살포한 거다라고 시기를 특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부인을 향한 저급하고 모욕적인 선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의 부인이라고 하면 리설주 여사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리설주 여사를 대상으로 했던 어떤 전단들이 과거에 예. 있었느냐. 저희가 쭉 봤더니 최근 5월 31일이 아니라 7년 전에 그런 전단들이 만들어져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됐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저게 이제 7년 전에 일부 그러니까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닌 다른 구구단체가 보낸 거죠? 예, 지금 이제 현수막을 보시면 밑에 단체 이름들이 몇 예. 개가 나와 있는데 한 3개 정도 되는 이제 당시 구구단체들로 예. 알려져 있는 단체들이고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 뭐 리설주 이름과 함께 뭔가 이제 조금 원색적인 글들이 이제 써 있고, 저 풍선 안에 이제 지금 이번에 러시아 대사가 지적한 어떤 그런 것과 흡사한 가짜 내용의 합성 사진. 흡사한 가짜 합성 사진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알려져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저게 7년 전 건데 지금 중국 러시아 대사는 5월 31일이라고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기를 혹시 잘못 안 건지 과거의 일인데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제3의 어떤 다른 단체가 5월 31일, 5월 말 즈음에 저런 날렸을 어떤 가능성. 리설주 여사를 예. 대상으로 한 전단을 또 추가로 뿌렸을 가능성, 요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박상학 씨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저렇게 추잡한 외설적인 그런 전단은 날리지 않는다. 6.25 전쟁 역사와 관련된 것만 날린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3의 단체가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